자, 부분고 무교재 7번. 자, 첫 문장의 주제예요. 첫 문장 이해를 잘 하세요. 해석을 그대로 해볼 텐데 요것만 봐서 뭔 소리인지 싶어요. 일단 perceive는 인식하다거든.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변화를, 예진 앞에 봐. 왜 자꾸 핸드폰 봐? 우리 예진 양 앞에 봐야지.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tend to, 요거 아까 1번에서 연우야 너밖에 없었다. 아까 1번 문장에서 동의어 있었지. 뭐였지? be inclined to, 여기 나왔네, 그지? 자, 우리는 regard A as B예요. 뜻은 A를 B로 regard, 간주하다. 여기다가 동사고, 동의어는 C, 나중에 정리해줄게요. 또 C, 그 다음에 consider 등이 있고, 요 정도 알 거고, 이제 view 같은 거, 이것도 간주하다는 동사로 쓰이고, look upon 하고 think of, 전부 다 이제 간주하다는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 자, 다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간주하는,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원수는 changes를 받아요. 가장 최근의 변화들을 가장 혁명적인 하고, 이제 뭐 변화가 생략됐다 봐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가 와서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이게 역사상 최고의 혁명이다 라고 우린 생각하나,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질문의 주제는. 사실은 뭐냐,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어나게 된 혁명적인 정도하고,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옛날에 뭐 이런 거지. 뭐 있을까, 그 증기기관차의 발명, 이런 거죠, 그죠? 역사적인 혁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현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보다 옛날에 증기기관 같은 거를 처음에 사용하게 된 게 사실 더 혁명적인 거다. 근데 우린 착각한다. 뭐라고 착각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가 정말 가장 큰 혁명적인 거다 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옛날에 일어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보급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린 착각한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예시 들어서. 자, 이것은 종종 inconsistent, 불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사실과 불일치합니다. this가 받는 것 앞에 있는 요거 앞에 regard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변화가 가장 혁명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과 불일치합니다. 이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보자고요. 최근에 progress, 뭐라고 이거? 진보, 발전. 어디에서? 자, telecommunication은 이제 뭐 그냥 통신을 합시다. 통신 기술이죠. 통신 기술들에 있어서 최근의 발전이 좀 더 혁명적이지 않아요. 뭐보다? 바로 일어났던 것보다. 언제? 자, late이라는 건 이제 요 몇 세기 앞에 late이 붙으면 뭐뭐 후반이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발생했던 19세기 후반에 발생했던 것보다 더 혁명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In relative terms. term이라는 게 이게 관점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상대적인 점에서, 상대적으로가 돼요. 상대적으로 더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해보면, 보세요. 지금 이게 주어가 되는 최근에 이 통신에 있어서의 기술이란 게 제가 말씀드린 3G, 4G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기술들, 그러한 기술들보다 뭐가 더 혁명적이다? 바로 19세기에 일어났던 일이 더 혁명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지 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더 혁명적인 건데. 자, moreover가 들어가는 이유를 볼까? moreover는 언제 집어넣는다고? 논조가 똑같이 이어지고 내용을 추가할 때 앞에 논조는 뭐였니? 옛날 게 더 혁명적인 거야 라고 말했지, 그지? 그러니까 moreover가 들어가는 느낌을 보자고. 게다가 또한, 자, 얘는 이런 뜻이야. in terms of. 이 term이 위에서 말했듯이 관점, 측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consequence는 아까 consequence가 나왔죠. 뭐라고 이건 예전에 아까? consequence? 결과, 그죠? 얘는 그래서 형용사로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 결과적인 이렇게 돼요. 자,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경제와 사회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인터넷 혁명이라는 것은 has not been이야,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뭐만큼? 뒤에 거만큼. 바로 워싱머신, 이거 뭐니? 세탁기.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거. 세탁기와 다른 household, 가정이죠. 가정 내 appliance, 아까 했네, 그죠? 가전제품이라 나왔죠. application은 완전 다르죠. 이 뭐라고? 얘 뭐니? 얘는 응용, 적용 이란 뜻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정 내 가전제품이라는 게 어울리지. 다시 세탁기와 다른 가정 내 가전제품 뭐 조그만 걸 보자면 뭐 다리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만큼 인터넷 혁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의 관점에서? 바로 이런 것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세탁기가 나오는 발명되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로 인터넷은 별거 아니다. 뭐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세탁기나 다리미 같은 거에 비해서 인터넷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건 비교적 최근에 발명을 말하는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발명이나 발전이 예전 거보다 못하다. 예전에 일어났던 발명이 오히려 더 혁명적인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것들은 앞에 있는 요 세탁기하고 가정 내 가전제품마다요. 옛날에 일어났던 변화. 이러한 것들은 자, vastly, 여기 vast가 엄청난이라는 뜻이거든. 엄청나게 reduce, 감소시킴으로써 무엇을? 보세요. 일의 the amount, 그 다음에 요게 주체가 돼. 뭐뭐의 양이라고 해석해요. 무슨 양이냐? 바로 집안의 chore 뜻이 뭐죠? 이게 허드렛 일을 말합니다. 몸 쓰는 일. 이건 집안일이야. 그래서 집안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일의 그 양을 엄청나게 줄임으로써 앞에 있는 세탁기나 가정 내 가전기기들은 하고 동사로 가죠. 허락해 주었어요. 여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버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로부터 탈출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 즉 사회에 뛰어드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 virtually, 사실상, 실제로 get rid of가 원형이고요. 이 뜻이 뭐지? 요건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랑 똑같이 eliminate하고 똑같아요. 과거니까 eliminated.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바로 자, 보세요. domestic 얘는 가정 내의라는 뜻이에요. 가정의라는 뜻이고 가정 내 서비스니까는 가사 서비스입니다. 가사 서비스의 직업을 사실상 없애버렸어요. 이런 거지 뭐 옛날에 이제 가정부 이제 하는 뭐 이모님이라든지 뭐 가정부 아줌마 이런 직업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넷이 사회를 바꾼 것보다 세탁기나 집안 내 이런 가전제품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그 변화의 정도가 더 크잖아.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난 것들이 더 혁명적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예지가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사회의 흐름 자체를 변화시킨 변화들이 예전에 많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should not 뭐 하면 안 되냐. 자, put backward는 이 뒤로예요. 무엇을 거꾸로 놓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비유적으로 한 표현 잘 보세요. 텔레스코프는 아까 했지. 뭐였지 이거? 망원경, 그죠? 우리는 그 망원경을 거꾸로 놓아서는 안 돼요. 뭐 할 때? 우리가 과거를 look into는 무엇을 안으로 들여다보다요.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왜곡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망원경을 비유로 든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왜곡해서 보면 안 돼 이런 얘기야. 보세요. 망원경은 원래 역할이 뭐니? 망원경은 예전아. 망원경은 역할이 뭐니? 뭘 어떻게 보는 거야? 멀리 있는 걸 내 크게 가까이 있게끔 보게 하는 거지, 그지? 그 망원경을 거꾸로 놨어.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그지?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큰 게 오히려 작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말하는 거 지금. 과거의 것을 과거에 일어난 발명이나 변화를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요거 이해되니? 왜 망원경이란 말을 했는지 이해되니?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하는 게 망원경을 거꾸로 놓은 거랑 똑같잖아.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세탁기는 별거 아니지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세탁기가 사실 더 대단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은 망원경을 거꾸로 놓으면서 세탁기를 바라보니까 세탁기가 원래 이만큼의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 망원경을 거꾸로 놓고 보니까 세탁기가 어떻게 보여? 중요도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원경을 거꾸로 놓고 보면 안 돼요. 과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위에 있는 걸로 보자면 세탁기가 별로 혁명적이지 않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탁기는 대단해요. 자, 그리고 이게 생략된 거예요. underestimate 뜻이 뭐지 이건? 얘는 무엇을? 과소평가하다요. 또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무엇을? the old, 옛날 거를 세탁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거 인터넷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망원경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옛날 것이 됐기 때문에 앞에는 we should not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over가 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게 under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요지가 되려면 과거의 것을 좀 대단하다고 볼 줄 알아야 된다가 되려면 이렇게 over, under, over 순서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학교에서 요 두 개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순서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 보고서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이끌어요 우리가 뭔가 하도록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이 받는 건 앞에 있는 이제 뭐 망원경을 거꾸로 놓는 걸 받는 거겠지. 망원경을 거꾸로 놓게 되면 이끌어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국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자, corporate 얘는 기업의라는 형용사고요. corporate 얘는 다르지. 얘는 동사로 협력하다는 뜻이잖아. 전혀 달라요. 발음만 비슷하고. 기업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지원아,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발전과 큰 동명이다. 이제 그거 이제 팩트를 말한 거고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의 지금까지 과대평 그렇지.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과거의 것들이 더욱더 선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문의 주제이자 요지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자, 8번 봅시다. 이것도 첫 문장이 여기 주제입니다. 읽어볼게. 자, 가지세요. 시간을 바로 요거 만화를 읽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이 만화는요 worthwhile 뜻이 뭐지 이게? 가치가 있는 뜻이야. 만화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가 있는 게 not A but B로 이어져요. 가치가 있는 것이 just는 only로 보시면 되고 단지 그 만화들이 당신을 웃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죠? 재밌어서가 아니라 왜 읽으라고 하냐면 그 만화들이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삶의 nature 본질로 보세요. 삶의 본질에 대한 뭔가 교훈이 있다. 삶을 뭔가 똑바로 바라보게 해준다. 그래서 만화를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훌륭한 조언이죠. 그죠? 너무나 훌륭한 조언. 우리는 원피스를 읽으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원피스를 읽으면서 원피스 안 보니? 원피스 너 본 거 원피스 안 보니? 만화 안 보니? 만화 안 봐? 바람돌이 바람돌이 요새 유튜브 치면 나오나? 바람돌이? 나와? 선생님 닮았어요. 내가 그거 부인했는데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줬거든. 씨발 똑같아. 걔가 눈이 그렇게 나 어릴 때라 몰라도 눈이 컸더라고. 걔가 눈도 크고 코도 나랑 비슷하고 뭔가 좀 되게 비슷해 나랑. 깜짝 놀랐어 보고서.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만화를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삶의 교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찰리 브라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찰리 브라운 뭔지 알아요? 찰리 브라운 본 적 있니? 없어? 찰리 브라운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없죠.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많이 유행했던 만화인데 지금 인터넷 치면 나와요. 찰리 브라운 이제 스누피 아니에요? 스누피 맞아. 스누피. 지금 스누피 커피가 있지, 그지? 그게 찰리 브라운에 나오는 개거든. 되게 똑똑한 개예요. 그 만화를 말하는 거예요. 찰리 브라운. 이게 뭔가 되게 이 안에 일반 만화와 달리 뭔가 이제 그 안에 그 사회에 대한 약간 메시지도 들어가 있거든. 자, 찰리 브라운과 이제 블런디라는 게 바로 저의 아침에 루틴 뭐지 이건? 루틴? 일상적으로 판에 박혀 하는 일, 이런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 저의 아침에 일상적으로 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화들은 도와줘요.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걸 그날을 미소와 함께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를 웃게 만들어요. 자, 당신이 이 섹션이라는 거 이제 부분, 분야, 뭐 우리나라 말로 코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신문에 그 만화 코너를 읽게 될 때 동사 원형이 돼서 명령문이 돼야 돼요. 그럼 잘라내세요. 그 만화 한 부분을 이 만화란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화를 이제 따로 스크랩하세요. 이런 의미 스크랩하세요. 따로 잘라내세요. 자, 동사예요. post 붙이다입니다. 붙이세요. 그 잘라낸 만화를 wherever 뜻이 뭐지? wherever. whenever는 뭐지? whenever.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where이 들어갔죠. 뭐겠지 그러면? 장소죠. 주어가 동사하는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만화를 붙이세요. 당신이 그 만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그걸 붙이세요. 예를 들자면 냉장고에 붙이든지 아니면 직장에다가 붙이세요. so 대신 나왔죠? 얘는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하도록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그래요. 동의어는 in order that으로 하시면 되고 자 누가 뭐 하도록 근데 뒤에 보시면 every time도 이것도 접속사가 아까 했네? 뭐라고? every time 동의어? 아까 했잖아? whenever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또 each time 동의어요. 뭐 할 때마다 당신이 그 만화 잘라낸 만화를 직장이든 아니면 냉장고에서든지 볼 때마다 당신이 그래서 요 소댓이 요렇게 묶이겠네.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이 혹은 영혼보다 이제 정신이라는 뜻이 사실 좀 많아요. 당신의 정신이 리프트가 뭐지 이게? 리프트는 들어 올리답니다. 정신이란 건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고양된 정신이 좀 높아지는 거를 고양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쉽게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만화를 읽을 시간을 가져라. 자 공유하세요. A with B와 바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들을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세요. 소대 또 나왔지. 뭐라고?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한 역시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말이죠. 가지세요. 당신의 만화를 당신과 함께 항상 갖고 계시고 뭐 할 때마다 당신이 아픈 친구를 방문할 때 만화를 갖고 가세요. 이 아픈 친구란 정말로 크게 웃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고요. 웃으면 좋은 그러한 친구들이고 아픈 친구에게도 만화를 보여줘라.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이건 이제 원시림에 대한 거고요. 원시림. 자, 이거 이제 지문의 주제를 먼저 읽어보면 중반 부분에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이라고 그랬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돼요. 앞에 명령문이나 아니면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들어간 뒤에 그 뒤에 end는 그러면이 돼요. 그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현명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여전히 for the future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이제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하고 자원을 말하는 거겠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여전히 갖게 될 겁니다가 지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자원을 자연 환경을 아껴주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원시림 어쩌고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온타리오라는 지역에서 있는데 얘가 옛날부터 성장한 숲이니까 원시림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있던 숲, 원시림이라 그래요. 인간이 손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숲. 원시림이 있는데 바로 테마감이 근처에 말이죠. 썸이 나오면 뒤에 others가 거의 세트로 따라온다 보시면 돼요. 일부는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 일부 사람들은 원해요. 그 원시림의 나무들을 잘라내길 원합니다. 뭘 위해서? 바로 lumber, 목재가 뭐냐면 이제 뭐 책상이나 집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되는 재료, 나무 재료를 목재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가공하는 나무의 재료 목적으로 나무를 잘라내자고 한다. 그러니까 그 원시림을 좀 우리가 갖다 쓰자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원시림을 보존하길 원해요. as it is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존하길 원합니다. 자, 요 땡땡은 입꼬리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보존하기 원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데디아라고. 그 원시림이 되게 독특하다, 특별한 거다 라고 믿고요. 또 원시림이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고 믿어요. 바로 coming, 다가오는, 즉 다음의란 뜻이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somewhere 어딘가에 있습니다. in the middle 위에 있던 some과 others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면서 말이죠. 뭘? 바로 일부는 사용을 하고 또 일부는 보호하는 걸 원하면서 중간 어딘가에 위치를 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in favor of는 이런 뜻이에요. 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바로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자,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practice 뜻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건 관행이라는 뜻이 있다. 관행, 관습. 어떤 관행들을 선호하는데 이 관행이란 바로 만드는 관행이에요. 우리의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관행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원들을 쓰긴 쓰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게 잘 써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주제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That is가 뭐라고 저게? That is 뭐라고요 이거? 즉
다시 말해서 요 뒤엔 주로 이제 주제문이나 주제문에 가까운 문장들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걸 다시 똑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동의어 뭐가 있죠? 일단 there is는 there is to say의 줄임말이에요. there is to say. 이것도 이제 문장 삽입으로 주의하시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말했거든. 자, 동의어 뭐가 있죠? in other words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so to speak. 얘도 앞까지가 똑같다 라는 표시가 되고 as it were 라는 게 있고 하나 더 namely 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다 다음 주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요지를 볼까?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돼요. 현명하게.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사용은 해. 오케이? 하긴 하는데 왜? 일부는 뭐라 그랬니? 보호하자. 건들지 마. 또 나머지 다른 사람 뭐라 그랬다고? 이거는 일부는 갖다 쓰자 라고 말했고 또 나머지 뭐라 그랬지 위해서? 좀 우리가 미래 세대 위해서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주장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있다고? 그 중간 어딘가 있다고. 그 중간 어딘가가 말하는 게 사용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용하다 어떻게 사용하자? 현명하게 잘 사용하자. 그 사용하더라도 그 자연이 파괴되지 않는 수준으로 잘 사용하자라는 게 지금 요지거든. 그래서 자, 우리는 사용해야 돼. 우리의 자원들 요 wisely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용하되 잘 사용하자. 미래 세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돼요. 자, 우리 모두는 be responsible for 뜻이 뭐지? be responsible for 뭐뭐세? 책임이 말 그대로 책임이 있다예요.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어요. look after 이게 뭐지? look after 얘가 보다가 아닙니다. look after는 뭐뭐를 돌보다가 돼요. 동의어는 우리가 많이 본 이제 ing를 똑같이 바꿔보면 taking care of로 바꾸면 되고요. 또 care for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caring for라고 쓰시면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환경을 잘 돌보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자, 요거는 밑에 있어요. 캐나다 원주민이래. 캐나다 원주민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이 캐나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현재 완료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중요성이란 preserve 아까 했죠. 보존이라고 물 보존이랄 때 동의어. preservation이 명사라고. preserve가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이 캐나다 원주민은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배웁시다. 그러니까 자원을 쓰긴 쓰되 현명하게 써서 미래 세대에 남겨줄 걸 잘 보존하자. 그 다음은 이것도 주제문인데 what의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여기 다 주어 파트입니다. 진짜 주어는 what이 되고 관계사 what이기 때문에 뜻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고 자, inherit 요게 물려받다 라도 물려받다. 민지야 좀 일찍 일어나. 자,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거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될 겁니다. 바로 미래 세대의 inherited 명사가 돼서 유산이 돼요. 물려받은 거. 미래 세대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 결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미래 세대가 물려받는 유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바로 쓰긴 쓰되 현명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써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아예 안 쓰자 이건 아니에요. 쓰긴 쓰되 어떻게? wisely 혹은 sustainable way.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현명하게 잘 쓰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10번. 짧으니까 금방 하겠네. 자, 몇몇 종들은 짧지 않죠? 뒤에 또 이어져 있지. 자, 이건 뭐냐면 경보소리. 어떤 종의 경보소리가 걔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경고소리가 좀 더 구체적이 돼서 딱 어떤 상황을 묘사하게 된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자, 보세요. 몇몇 종은 사용합니다. 알람 소리를 바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potential 뜻이 뭐지? 잠재적인. predator 뭐예요 이건? 포식자, 잡아먹는 놈.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경고 소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고 있어 이런 걸 한대. 자, 근데 주제는 뭐냐? 자, 그런데 이러한 경고 소리를 하는 그들의 경고 소리들이요. 이 종들의 경고 소리가 seem 뭐라고 이건? 뜻이 보이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look하고 appear가 동의어예요. 보이는데 뒤에 투부정사만 씁니다. convey가 뭐지 이게? convey 뒤에 목적어가 와서 이 목적어입니다. convey는 뭐뭇을 전달하다라는 동사고 동의어는 deliver 요게 있고요. 또 요것도 돼요.
communicate. 얘가 의사소통하다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 오면 전달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지문의 주제 잘 볼까? 이 종들의 알람 소리는, 경고 소리는 보입니다. 전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딱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바로 그 포식자의 nature. 이 뜻이 뭐죠? 자연 말고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본성 혹은 특성 이런 뜻이죠. 특성이 좀 더 많네. 포식자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딱 집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 포식자는 has been detected. 바로 감지된 이렇게 돼요. 감지하다기 때문에 목격된, 감지된 포식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단서가 붙어요. 뭐 함에 따라가 돼요. 뭐 함에 따라 대인은 포식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경고의 소리를 내는 그 몇몇 종들을 받아요. 그 몇몇 종들이 어떻게 좀 더 mature, 뜻이 뭐지 이건 성숙한이라는 뜻, 성숙한. 동사로 성숙해지다 되고, 여기서 형사예요. 성숙한. 좀 더 성숙해지게 되겠다라 좀 더 구체적이 된다 이렇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야. 어른이 되면서 좀 더 경고 소리가 구체성을 띠게 되더라. 그러니까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어릴 때는 구체적이지 못해요. 누가 뭐 하늘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 그냥 울기만 해. 뭐가 있으면. 근데 얘네가 좀 뭐 이제 좀 어른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 돼. 어떤 놈이 있다라는 정보를 띠게 돼요. 그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어릴 땐 아니고. 자, immature 이건 안 되죠. 흐름상. 뭐지 이건? 이게 뭐예요? 미숙한. 지문의 주제는 성숙해지면서 정보가 구체적이 된다. 그래서 미숙한이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뭐 벨벳 몽키라는 게 있나 봐. 자, 어린입니다. 어린 처음 일단 어린 벨벳 몽키와 버벳 몽키가 있는데 얘가 스팟이 보다예요. 어떠한 새를 보게 될 때 바로 공중에 it은 위에 있는 요 몽키를 받아요. 본인 그 어린 원숭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를 보게 될 때 요 it도 요 원숭이 요 애기 원숭이는 줄 겁니다. 경고의 소리를 줄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애기라는 거죠. 애기일 때 이렇게 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애기가 경고 소리 줄 경우에 일종의 컵 이거 뭐 기침하는 거예요. 뭐 캑캑거리는 그러한 소음이 경고 소리로 나오게 돼요.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뭐냐? 이게 특징이 뭐냐? 이러한 스테이지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어떠한 단계? 어린 원숭이가 경고 소리를 내는 이러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단계에서. 자, 이러한 어린 원숭이가 내는 경고의 단계에서는 어린 단계에서는 그 캑캑하는 그 경고 소리는요. 보이는데 뭐인 것처럼 자, innate 중요해요. innate 뭐지 이거? innate 내재된 타고난 선천적인 이럴 뜻이에요. 동의어를 알아둬야 돼. 얘는 inborn 이라는 뜻이 있고 또 natural 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inherent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hardwired 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타고난 내재된. 그리고 또 하나 더 intrinsic. 일단 오늘은 그냥 보셔도 돼요. 정리해서 우리 외울 거니까. 자, 다시. 자, 이런 애기 단계에서 그 경고 소리는 보입니다. 뭐처럼? 자, 내재된, 타고난. 그 뒤에가 중요한데 여기 전부 다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있을 수 있는 뭔가 위험한 게 위험한 무언가가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 이런 얘기예요. 밑에 적어놨죠. 위쪽에 위험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재된,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그러한 신호, 뭐 이런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뭔가가 있어, 위험한 게. 근데 그게 새인지 뭐 돌인지 뭔지 몰라. 뭐 비행기인지 몰라 얘는. 그 일단 캑캑하는 소리는 어릴 때 내는 그 소리는 위에 뭔가 좀 좋지 않은 게 있다 정도만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 어릴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받는 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캑캑거리는 소리는 is given이니까는 주어지다가 돼요.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떠한 반응으로서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그냥 뭐가 됐든지 any 큰 날아다니는 object가 뭐죠 여러분? object는 이건 대상이란 뜻이에요. objection은 뭐고 이건? 이 반대거든. 안 되고요. 자, 다시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반응으로서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무엇이 됐든 크기가 큰 날아다니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뭔가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신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이 날아다니는 물체란 앞에 이 위치에서 생략했다 보시면 돼요. 이 날아다니는 뭐가 됐든 큰 물체란 dangerous 하고 뒤에 보시면 위험하든 아니면 otherwise가 받는 건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받는 거 그러면 위험하지 않든 이렇게 돼요. 그것이 위험하든 아니면 위험하지 않든지 간에 뭘 나타낸다? 어릴 때 캑캑거리는 소리는 위에 뭔가 있다. 위에 뭔가 있다.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근데 어쨌든 뭔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다. 왜? 어릴 때는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예시를 듣는 거거든 지금.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보가 구체적이 않아. 캑캑하면 그게 위에 뭐 새인지 자기를 새가 원숭이 잡아먹거든. 매 같은 거. 위험한 새인지 아니면 뭐 돌인지 뭐 구름인지 알 길이 없어. 그냥 캑캑거리는 거 어릴 때는. 뭔지 몰라. 구체적이지 않아. 자, 보세요. 그러나 이제 주제와 연결되는 게 나오죠. 그러나 그 원숭이가 뭐라고? 성숙해짐에 따라 어른이 되게 되면 자, 그 뭐의 범위? 스티뮬리는 얘는 자극물들이라는 복수명사예요. 자, 트리거는 뭐였지 이거? 트리거 무엇을 촉발시키다죠. 그 울음소리, 뭔가 우는 소리, 경고의 소리죠. 그 경고 소리를 촉발시킬 자극물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름만 지나가도 캑캑거렸다, 울고 그랬단 말이야. 어릴 때는 나무만 휙 지나가도 막 울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무나 구름으로는 울지 않아. 더 좁아져 범위가. 뭐일 때 운다? 진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새, 매나 뭐가 됐을 때 그때 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결국에 이러한 경고 소리의 사용은 restrict 제한시키다요. 제한되게 될 거예요. 어디로? 그러한 상황들로 제한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독수리가 발견될 때의 상황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바로 in the skies of 저 하늘 위에 독수리가 발견될 때의 상황으로 제한되게 돼요. 심지어 이제 새들 간에도 구별이 일어난다고. 뭐 까마귀, 까치 이런 게 지나갈 땐 울지 않아. 자기한테 위협이 안 돼서 이제 독수리가 지나가면 그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동물들은 뭐함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경고의 소리가 점점 뭐가 된다? 구체성을 띠게 된다. 성장함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요. 어릴 때는 못해. 자, 그 다음 upon은 on이랑 똑같아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혹은 뭐뭐 하게 되면 자, 그 경고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누가 독수리 지나갈 때 다 큰 놈이 울어. 딴 놈이 그걸 듣자마자 그 집단, 원숭이를 하자. 원숭이 집단의 원숭이 멤버들은요, 스캔, 이거는 뭐뭇을 훑어보다. 우리가 스캔하다라고 하죠. 훑어보다요. 하늘을 훑어볼 거예요. locate, 요거는 뭐뭐의 위치를 잡다, 위치를 찾다예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위협, 독수리라는 위협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will이 생략돼서 뭐 할 것이다로 보시면 돼요. will make a dash. 뭐다? 바로 달려갈 겁니다. cover, 덮는 거. 그래서 은신처라는 뜻이 있어요. 은신처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이 은신처는 dance가 뭐죠 여러분? 빽빽한, 울창한이라는 뜻이에요. 빽빽한 천복에 의해서 제공되는 은신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주제는 아까 처음에 나왔죠? 질문의 주제는 뭐라고? 질문의 주제는 동물들은 뭐 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더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짐에 따라 일부 종들은 자기 경고의 울음소리가 구체성을 띠게 된다. 어릴 때는 못하고 어릴 때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만 지나가도 울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그때 바로 비로소 구체성을 띠게 된다. 두 개만 더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히 어법에 안 들어가니까 역시나 그렇듯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주제가 뭔지, 세부적으로 내용이 뭔지, 특히 이제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연결어가 들어간 건 연결어가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어가 하나짜리라면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이게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앞뒤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예진 씨 앞에 보세요. 왜 자꾸 핸드폰을 하십니까? 제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요? 앞에 보세요. 자, 11번 보자. 첫 문장의 주제네. 그래서 빈칸으로 만들었었네. 아이들이 이 턴은 되다예요. 4살이 될 때.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4살이 될 때 그 아이들은 시작해요. 바로 고려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바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살 전까지는 딴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몰라. 그죠? 근데 4살이 되게 되면 뭘 한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닿는다. 좀 성장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봅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건 뒤에 진짜 4살짜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보여주게 되면 4살짜리에게 패키지라는 거 이제 껌통 있죠. 그 통을 이렇게 패키지라고 그래요. 검은 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if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물어보게 되면 what's inside? 요 안에 껌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 라고 껌통만 보여주는 거야. 물어보게 되면 그 4살짜리는 대답할 겁니다. 껌이요 라고 대답을 해. 당연하지 그지? 껌통이니까 껌이 들어갔을 거나.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개낚시가 들어가요. 여러분 열어요. 그 껌통을 열고 그리고 보여줘요. 그 4살짜리에게 다음을 안쪽을 뭘 보여주냐? 안쪽에 바로 연필이 있다는 거 보여줘요. 뭐 대신에? 껌 대신에 연필이 들어갔어. 봤더니 개낚시. 연필이지롱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자 그다음 만약에 당신이 그 4살짜리에게 하고 그 다음 문제 잘 보세요. 만약 당신이 물어본다면 4살짜리에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요게 지금 일단 what은 what하고 what is in the package로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된 거고 요 중간에 얘는 her mother하고 요 will think는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된 거예요. 주어 동사 삽입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안에 삽입된 주어에 대한 보충하는 설명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 만약 당신이 물어본다면 4살짜리에게 요거를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냐? 주어 동사 삽입을 먼저 해볼게. 근데 이 삽입된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를 먼저 해볼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4살짜리면 4살짜리의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삽입으로 이어주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너의 엄마 있잖아. 그 4살짜리 너의 엄마 그 4살짜리 엄마가 생각하기에 통 안에 그 껌통 안에 무엇이 있을지를 그 4살짜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단 뭐 하게 되면 그 껌통이 이제 아까 연필 보여주려고 열었었지 그지? 근데 다시 close는 닫다죠? R이거부터 다시 해요. 그 껌통이 다시 once가 접속사로 뜻이 뭐죠?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에요. 그러면 껌통이 일단 다시 닫힌 뒤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4살짜리의 엄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그 닫힌 껌통 안에 있는지를 아까 대답했던 4살짜리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살짜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상황 이해되니? 4살짜리 찾아. 먼저 뭐가 들었게 하는 당연히 껌이 했단 말이야. 사실 개낚시 연필지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4살짜리가 재밌어 이렇게 패키지기지? 사실 여기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예진아 엄마한테 이거 보여줄까?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럼 예진이가 뭐라고 한다는 거야? 4살짜리는 껌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야. 왜? 엄마는 여기 연필이 들어있다는 걸 봐서 못 봐서? 못 봤잖아. 당연히 그냥 우리 일반 사람처럼 껌이요 라고 웃으면서 엄마는 껌인 줄 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른과 똑같이 4살만 돼도 이해되니 이거? 4살만 돼도 그냥 4살만 돼도 그 생각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4살이 안 되면 뭐라고 대답할까? 연필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4살이 되면 위에 주제 나왔듯이 4살이 되면 뭘 할 줄 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지 안다 이런 얘기야. 4살이 되면 엄마는 이거 못 봤으니까는 엄마는 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3살짜리는 뭐다? 자기가 본 게 전부야. 세상의 전부야. 내가 아니까 누구도 안다. 엄마도 안다 이렇게 돼요. 구분을 잘 못해 3살짜리는. 4살이 안 되면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4살짜리는 대답할 거예요. 껌이라고. 왜 대답하냐면 그렇게 바로 4살짜리 계속 4살짜리 맞아. 4살짜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살짜리 본인의 엄마가 그 연필을 껌통 안에 든 연필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4살짜리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4살짜리는 우리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엄마가 연필을 못 봤으므로 껌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주제랑 다시 이어보면 4살만 돼도 뭘 할 줄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4살이 안 되면 못하고. 자, 그 다음 보자.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4살 밑에 언더가 나와요. 4살이 안 된 아이들이 나옵니다. 뭐 2~3살 정도, 뭐 3살이라 치자. 3살 정도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 바로 3살 그 아이들의 엄마가 생각할 거라고. 뭐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한 대로 안에 연필이 들어있을 거라고 아이들은 대답할 거예요. 엄마는 그거 3살짜리 예진이가 이게 지원이가 3살이야. 보여줬어 지원이한테.
이거 봐라. 사실 연필이 있지. 그리고 지원이가 재밌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지원이한테 지원아 너 3살이야? 지원아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럼 지원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야? 연필이요. 왜? 3살짜리는 4살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몰라. 자기가 본 게 세상의 전부야. 그럼 엄마도 뭐야? 이게 연필이 있다는 거를 엄마도 아는 거야 얘는. 그 대입시킬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본 게 세상의 전부야. 자 다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살이 안 된 3살짜리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말할 거예요. 3살이 안 된 본인의 엄마가 뭐라고? 바로 연필이 안에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 나이 때 아이라는 건 4살 밑에 3살이라 하자. 3살, 4살 밑에 2~3살 정도의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not yet 아직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로 3살, 2살, 3살 본인 자신의 현실을 자 beyond가 뭐지? 뭐뭇을 초월하여 넘어서예요. 본인 자신의 현실을 초월한 그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 자신의 현실을 넘어선 세상이란 뭐냐? 이 통에 연필이 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기가 알면 남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야. 자기가 알면 남들도 다 한다. 자 그래서 요 4살 밑에 2~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다고. 뭘? 바로 what they know. 요 they는 2~3살 아이들을 가리켜요. 바로 어떠한 거를 아냐? 모든 사람이 뭘 아냐? 본인들이 4살 밑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이 되게 단순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면 남들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뽀로로를 봤으면 누구도 우리 삼촌도 뽀로로를 아는 거야. 삼촌한테 뭘 물어봐? 갑자기 2~3살 그러잖아. 삼촌 뽀로로에서 뽀비 너무 착하지 않아? 삼촌은 알 길이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근데 3살째 그런 거 몰라. 안다고 생각해. 자기가 본 세상이 다 똑같은 세상이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4살 밑에 아이들은 생각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안다고 방금 말했듯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모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4살 밑에 아이들은 자, model, 여기 보세요. model이란 게 멋멋의 모델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 전체가 뭐냐면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대한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4살 밑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럼 이제 이게 네모 빈칸으로 해서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도 딱 적절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캔낫이 생략됐어요. 이 4살 밑에 아이들은 또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데디아를. 누군가가 반드시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즉 이 껌통 안에 껌이 아니라 연필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연필이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걸 이 4살 이하의 아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뽀로로 보면 삼촌도 뽀로로를 그냥 아는 거야. 4살만 돼도 뭐다? 나는 뽀로로를 봤지만 삼촌은 뽀로로를 못 봤을 수도 있다. 삼촌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4살이 바르고 기준된다. 요즘은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헷갈린 질문이에요. 자, 12번을 마지막으로 해보자.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 주제인데요.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이 따로 들어가서 지문의 주제문 읽어볼게. 자, 이게 교훈이에요. harsh가 뭐지? 이게 harsh? 가혹한, 혹독한이라는 뜻이에요. 가혹한 necessity, 필요성, 요구입니다. 가혹한 필요성이 요구가 바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뭐의 엄마? glorious 뭐죠 이건? 영광스러운 발명의 엄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고난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고난, 역경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그걸 지금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의 베니스란 도시로서 예시를 듭니다. 처음에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보세요. 불타고 있는 집들, 스틸의 PP예요. 도난당한 농작물, 그 다음에 hasty 형용사, 급하게 만든 무덤들, for the dead. dead는 여러분 죽은이란 뜻이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 dead people이랑 똑같아요. dead people이랑 deadly는 안 돼요. deadly는 형용사긴 한데 얘는 다른 뜻의 형용사. 뭐 얘는 치명적인 사람들을 위한 무덤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업이기 때문에 챙기시고.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아틸라 훈족이라는 애들이에요. 아틸라 훈족의 유산이었는데 이들은 자 스윕 뭐지 뜻이 스윕 뭔맛을 휩쓸어 버리다요. 휩쓸어 버렸는데 바로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어 버렸던 이 사람들이 해놓은 짓거리예요. 이런 얘기고 또 ing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야기시켰습니다. massive 뭐예요? massive 막대한 막대한 파괴를 일으켰는데 뭐에 바로 로마 제국의 유물을 엄청나게 파괴시켰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왜 나왔지 보세요. 그러나 이 대인은 위에 있는 아틸라 훈족이요. 파괴한 그놈들. 아틸라 훈족들은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unintentionally 볼까? intention 뭐지 이게? 의도. 얘는 의도적으로. 어니부터지 뭐니 이건?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어. 자기도 모르게. 자, 이건 틀려요. deliberately 얘는 뭐지? 얘는 반대말입니다. 얘는 뭐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거든 읽어보면.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이 파괴한 이 아틸라 훈족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남겨놓았어요. 뭐를? 바로 또 다른 좀 더 긍정적인 유산도 또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어. 다 파괴하려고 그랬어. 근데 뭔가 좋은 게 나왔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refugee는 요 이가 붙으면 당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피난민이 돼요. 피난민. 밑에 있죠. 바로 밑에 refugee. 얘는 피난처가 돼요. 장소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불타는 도시로부터 나온 피난민들은 desperate, 이 뜻이 뭐죠? desperate, 필사적인 이런 뜻이에요. 필사적이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자, 곧이 어떻게 되냐? things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get이 되더라는 뜻이 있죠.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로마 시민들이 stream이라는 건 이제 명사로 시냇물이라는 뜻이 있고 시냇물이라는 게 길이 얇게 길게 쭉 나 있죠. 그런 형태를 strea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로는 줄지어 가다라는 뜻이 있고 자, 이 로마 시민들은 아까 지금 훈족 때문에 더 많은 로마 시민들이 줄지어 이동했어요. 어디로? 바로 습지대로 이동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mass killing 그 엄청난 massive를 명사로 쓴 겁니다. 엄청난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on the mainland라는 건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로마 쪽 본토를 말하는 거죠. 자기 원래 있던 땅 본토에서의 학살과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저 습지대로 이동을 해요. 습지대라는 거는 물이 많은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습지대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쪽으로 도망갔다. 자, the next few는 뭐죠 여러분? few 몇 개의 이란 뜻이고 a few가 긍정인데 더가 붙어도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몇 세기에 걸쳐서가 돼요. 뭐 200~300년 뭐 몇백 년 정도 예시나 다음 몇 세기에 걸쳐서 자 they는 위에 있는 요 도망간 로마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도망간 로마 시민들은 trans가 change거든. 형태를 바꾸다 변형시키다가 돼요. A를 into B로 변형시켰습니다. tough는 뭐니 이건 힘든, 척박한 이런 뜻이에요. 힘든 surrounding 주변 환경을 뭐로? 바로 architectural 뭐지 이게? architecture가 뭐예요 여러분? 건축물. 형용사가 돼서 건축상의 wonder 경이로움이 됩니다. 다시 자, 몇 세기에 걸쳐서 이 도망간 로마 시민들은 바꿨어요. 힘든 주변 환경을 뭐로? 건축상의 경이로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래서 베니스라는 것이 탄생을 했어요. 베니스가 어떤 도시인지 아니? 이탈리아 베니스 뭐가 유명해요? 가본 적은 없겠지. 뭐 타고 다니고 왜 사람들? 수상도시거든. 물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 배 타고 다니는 왜 그런 장면 본 적 있지, 그치? 이탈리아 막 배 타고 다니는 막 상인 뱃사공이 노래도 막 하고 거기가 베니스예요. 습지대, 물이 많은 지역,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수상 도시를 만들므로써 굉장한 관광 명소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겪었는데 뒤에 뭐가 나왔다? 굉장히 좋은 게 탄생했잖아. 그게 지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니스가 탄생했다. 요건 분사구문이고요. 지어진 채로, 지어지면서 예전에 앞에 봐라. 자, misfortune 보세요. 이 뭐지? 불행입니다. 그 fortune 되면 안 돼요. 처음에 안 좋았잖아. out로부터 뭐라고? 뭐뭐로부터 플러스 밖으로.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지어지면서 그 베니스는 결국에 turned 바뀌었습니다. 뭐로? 뭐 중에 하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므로 따라서 뭐다? 다시 주제로 가서 가혹한 필요성이 훈족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만 했던 그 상황이 바로 영광스러운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베니스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낳았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니? 이거 좀 쉽죠? 자, 12개를 끝냈고 다음 주에 나머지 8개 해서 20개는 다 맞추도록 할게.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수업이 남거든? 한 번의 수업에서는
요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